네, 입지 비밀 살루트입니다. 자, 대구 미분양 현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비 대구 미분양 물량이 딱 120세대 이렇게 증가를 했죠. 증가폭이 계속 늘어나다가 그나마 이번 달에는 증가폭이 약간은 꺾인 느낌입니다. 자, 며칠 전에 대구시에서 23년 1월 기준으로 대구 미분양 현황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카페에 이렇게 자료가 바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제가 이에 관해서 코멘트를 좀 달아놨으니까요.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미분양 수치는 1년 동안의 기간을 두고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작년 22년 1월부터 계속해서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2달 정도는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죠. 자, 아래쪽에는 분양을 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7월 달에 분양 물량이 많았죠. 그리고 이때 2월에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오진 않지만 21년 말에 분양이 또 좀 많이 있었죠. 자, 이렇다 보니까 분양을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좀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좀 분양을 하니까 여기도 좀 가팔라진 구간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분양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급하게 증가하는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대구 분위기상 분양을 진행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자, 청약 일정에서 아파트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공급지역을 대구로 놔야겠죠. 자, 이렇게 보면 지난해 8월부터 해서 청약을 진행한 단지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특히나 10월 이후에는 11월에 하나, 12월에 하나, 그리고 1월, 2월에는 없었고요. 그리고 벌써 3월 달인데 아직 청약을 진행하는 단지가 없죠. 그리고 이 도리역 사원 포레스트까지는 지금 미분양 현황에 다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동대구 센트럴 여기만 이제 추가로 반영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특히나 대구는 이런 식으로 추가로 분양을 진행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추가될 물량은 크게 없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대구시에서 주택사업 승인을 보류를 하겠다, 자, 이런 발표까지 했었죠. 그래서 신규 사업을 진행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3년 1월에 이 13,565세대, 지난달 대비 120세대가 늘었는데요. 구별로 그 120세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구별로 어떤 입지적인 특징이 있는 단지들이 있는지, 자, 그런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구는 지난달 1091세대에서 1094세대로 3세대가 증가를 했는데요. 자, 이 3세대 정도 증가를 했으니까 추가된 단지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3세대가 오히려 계약이 취소가 된 물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중구에서는 총 한 1000세대, 1100세대 정도 미분양 물량이 있는데, 자, 그 중에 이 힐스테이트 동인, 자, 이게 물량이 가장 크죠. 나머지 단지들은 그렇게 큰 물량은 없습니다. 대봉산 이다운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는 좀 있지만 그래도 청약 결과도 그렇고 실거주 입지로도 괜찮은 입지이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는 안 남아있는 것 같고요. 힐스테이트 동인에서 물량 비율이 좀 커 보이죠. 자, 그래서 동인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동인 입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동인동인데요. 자, 여기가 힐스테이트 동인 부지죠. 자, 이런 식으로 약간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동인 내거리에서 여기서 서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크게 약간 웅장함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나겠다, 우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성구나 이쪽에서 신천 쪽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가시성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도 900세대 이상 대단지고 브랜드도 힐스테이트죠. 자,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지적인 측면에서 동인동이 아직 개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학군이나 자, 이런 측면에서의 약점이 있는 점, 자, 이런 점들로 청약 결과가 아직은 좋지는 않죠. 자, 이 대구광역시청은 이전이 예정되어 있지만 요즘에 대구시청과 의회가 갈등이 생기면서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대구광역시청이 옮겨지고 나서 이 후적지 개발로 인해서 힐스테이트 동인에서는 그것을 호재로 보고 작용을 했었는데요. 자,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도 이 힐스테이트 동인의 분양권을 매수하기도 했었죠. 이 힐스테이트 동인 주변으로 자, 먼저 지어지고 있는 힐스 동인 센트럴, 그리고 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에 모두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KCC 부지 여기가 좀 입지가 괜찮죠. 그래서 이쪽으로 전체가 다 개발이 되고 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환해지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기 동인동 푸르지오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세대수도 그렇고 신천조망도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브랜드도 푸르지오, 그리고 아래쪽에 동인초 가깝게 보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동인동이 전체가 완성이 되면 이 푸르지오가 대장급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이고요.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1스테이트 동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자, 다음엔 동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구는 지난달에 1199세대에서 1198세대로 한 세대가 감소를 했네요. 자, 동구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세대가 그냥 감소한,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동구에서는 여기 신암동의 동대구 센텀 화성과 동대구의 골드클래스, 자,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파티마 삼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자, 위쪽으로는 신암 뉴타운, 자,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동대구의 화성파크 드림, 그리고 이샌디가 이렇게 있네요. 자, 아까 미분야 현황에서 동구의 센텀 화성, 자, 여기가 나와 있었죠. 자, 여기는 동대구역 센텀 화성, 여기는 동대구역 그냥 화성 파크 드림입니다. 자, 이름도 비슷하고 거리가 지도상으로는 얼마 차이 안 나 보이지만, 저 여기 이 길의 단절감이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거의 같은 입지다,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은 좀 무리가 있죠. 그래도 이 신암 뉴타운 안에서는 세대수도 많고 부지도 큰 편이고, 그리고 동대구역과도 좀 가깝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동구 쪽에 남아있는 미분양 리스트 중에서는 괜찮은 입지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여기 신암 1구역, 그리고 여긴 신암 10구역, 신암 1구역이 하늘채로 먼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도 현대 힐스테이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결국에는 신암 뉴타운 자체가 이 전체가 완성이 돼야 맨파워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주거 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샌디 아래쪽에 있는 동대구역 골클, 자, 여기도 원래는 완판이 됐다가 다시 물량이 소량 조금 나왔죠. 자, 이 동대구역 골클은 아래쪽에 동대구역 선로 바로 앞이긴 하지만, 자, 그래도 동대구역과 가깝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샌디와 동대구역 골쿨 위쪽으로도 이렇게 개발이 진행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주거 환경은 조금 더 나아지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서구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구는 지난달 969세대에서 907세대로 한 60세대 가량이 줄어들었네요. 자, 서구 쪽에는 3개 단지가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그리고 두류역 자이, 그리고 두류 스타 힐스. 두류역 자이와 스타 힐스는 두류 내거리 쪽에 들어오는 아파트 단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서대구역 센트럴은 팔달 시장 쪽, 자, 그쪽으로 비산동에 들어오는 힐스테이트 단지죠. 두류역 자이도 그렇고 두류 스타 힐스도 그렇고 지역 주택 조합이기 때문에 여기 일반 분양 물량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실제 전체 세대수는 둘 다 대단지죠. 두류역 쪽 한번 잠깐 볼까요? 자, 두류 내거리, 두류역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여기 바로 보이는 단지가 두류역 자이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가 두류 스타 힐스죠. 두류역 자이 같은 경우에는 이 달고벌대로 2호선 라인, 여기에서 가시성이 아주 잘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49층 초고층이기 때문에 두류 내거리에서 상징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입지적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서구에서는 대장거 입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류 스타일스도 두류역 자이의 바로 북쪽에 붙어오는 위치이기 때문에 두류역 자이와 일정 갭을 두고 계속해서 따라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안 포레스트가 또 아래쪽에 이쪽에 있네요. 자, 여기는 이월드 조망이 잘 나올 수 있겠죠. 자, 서구 쪽에 이 두류역 자이나 두류 스타일스 같은 경우에, 자, 학교도 왼쪽에 이렇게 경운초, 경운중, 달성고, 자, 그리고 내당 삼익 맨션, 자, 이쪽도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쪽 지역이 좀 노후가 되어 있었다고 하면, 자, 이렇게 아파트 주거 타운으로 바뀌면 입지적으로 좀 더 좋아지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남구 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남구는 지난달 3088세대에서 3083세대로 5세대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자, 5세대 정도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남구도 크게 변동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명자의 그랜드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보여준 주범이기도 합니다. 자, 이 대명자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미분양 현황에서 대명자이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니까요. 이 대명자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북구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구는 지난달 1515세대에서 1514세대로, 자, 여기도 한 세대 정도, 여기도 변동이 거의 없네요. 자, 그래서 북구에서도 추가된 단지도 없고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북구에서는 칠성동 2가 쪽에 지금 물량이 많이 잡히는 것 같으니까요. 칠성동 이쪽으로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자, 북구에서 지금 미분양 물량이 많이 잡히는 곳이 이쪽 대구역 주변의 칠성 2가 이쪽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구역 자이더스타부터 이 빌리브 루센트, 그리고 칠성도 오페라, 그리고 대구역 센트레빌 오페라, 자, 이렇게 미분양 물량이 잡히고 있죠. 자, 이 대구역 북편, 자, 이쪽 지역은 현재는 좀 낙후된 느낌이 아직까지는 좀 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주거타운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자, 그리고 대구역, 여기가 내년도 2024년에 대구권 광역철도가 다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아파트 주민들이 다 입주를 하고 나면 이 대구권 광역철도를 이용하는 인구들도 자연스레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 대구역 자체가 대구 시내로 들어가는 초입이기 때문에 대구권 광역철도가 운행이 되면 대구 주변의 도시들에서 그 열차를 타고 대구역에 내려서 시내 쪽으로 동성로 쪽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롯데백화점의 활용 또한 더 많아지겠죠. 지금 현재로는 이 4개 단지가 북구의 미분양 물량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로 여기 칠성동 더퍼스트라고 되어 있는 여기도 추가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수성구 한번 보겠습니다. 수성구는 지난달 3105세대에서 3240세대, 여기가 좀 늘었네요. 140세대 정도가 늘었는데, 자, 이 정도면은 추가된 단지가 있다는 말이겠죠. 자, 수성구 단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동의 해머로 하이엔, 그리고 또 파동의 우방 아유실, 마찬가지 파동의 센트럴빌 어반포레, 이렇게 파동 쪽에 물량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아래쪽에 여기도 파동의 포레스트 스위첸, 여기도 파동 물량이 잡히고 있네요. 자, 그리고 MBC 내거리에 있는 버머자이, 자, 여기도 미분양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CG 쪽에 삼성그린코아, 여기도 아직 물량이 많이 남아있네요. 그리고 수성동 일가 쪽 신세계타운 근처에 있는 수성자이렌에, 여기도 세대수는 작지만 물량이 조금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단지가 빌리브 헤리티지역이네요. 146세대, 총 146세대의 단지입니다. 자, 이번에 수성구 물량이 140세대 정도 증가를 했으니까 거의 이 물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빌리브 헤리티지 위치는 어딘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카카오맵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리브 헤리티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쪽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자, 수성 대림 이편한 세상 아파트 맞은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쪽 지역도 구축이 많기 때문에 자, 이 와중에 신축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리고 빌리브 헤리티지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평수 위주 아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대의 구축, 대형 평수에 계시는 분들이 옮겨가기가 좋은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대구 부동산 분위기도 그렇고 분양가와 주변 시세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런 분양 할인 정책이나 그런 가격 메리트를 준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좀 좋아지면 그때는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단지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달서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달서구는 지난달 2435세대에서 2486세대로 한 50세대 가량 증가가 되었습니다. 50세대면은 조금 애매한 수치인데요. 현장을 한번 볼까요? 자, 달서구에서는 볼리동 쪽 주복들 계속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들어왔던 두리역 서안 포레스트까지 현장에는 별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자, 하지만 50세대가 늘어났다는 것은 계약 취소 물량이 조금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는 볼리동 쪽, 본동 볼리동, 자, 이쪽에 물량이 좀 많으니까요. 자, 이쪽 지도, 이쪽 입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볼리 내거리죠.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 바로 죽전 내거리가 있습니다. 죽전 내거리에서 볼리 내거리까지 중심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주상 복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미분양 리스트에서 봤던 이 달서 프루지오 시그니처, 그리고 빌리브 라디체, 코하루는 좀 일찍 분양을 했기 때문에 리스트에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다시피 이 죽전 내거리도 그렇고 볼리 내거리도 이런 식으로 부지가 넓게 진행이 되는 단지가 잘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지가 작게 이렇게 진행이 대부분 되고 있고요. 자, 그나마 이 달서 프루지오 시그니처가 그나마 이렇게 대단지로 진행이 됐죠. 900세대 이상, 1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대구가 규제가 해제가 되었을 때 잠깐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던 단지가 바로 달서 프루지오 시그니처였죠. 죽본 지역 분양권 중에서 가장 대단지이기도 하고, 자, 입주 시기도 26년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공급 과다 물량 구간도 좀 지났을 것 같고, 입주할 때는. 그리고 좀 대단지의 메리트도 좀 있고, 브랜드도 프루지오로 나쁘지 않죠. 그래서 잠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이 볼리 내거리 지역은 분양가 자체가 좀 높았던 경향도 있었고요. 당분간은 쉽게 해소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다시피 지금 예정되어 있는 물량도 이 주변에 조금 더 있죠. 물론 당장에는 분양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볼리동과 본동 쪽으로 개발이 진행되면 이쪽 물량은 좀 더 일시적으로는 많아지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쪽 지역에 이런 유해 시설들이나 그런 시설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자, 그런 것들을 부수고 신조구 타운이 들어서는 모습,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연출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후에 모두 이렇게 완성이 되고 나면 그때는 조금 더 주거지로서의 변신이 기대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대구 부동산 1월 말 기준 대구 미분양 현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현장별로 봤을 때는 큰 특이사항은 없어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수치로는 지난달 대비 120세대 정도가 증가가 되었고, 그 물량은 수성구에 빌리브 헤리티지 증가된 물량이 있었죠. 자, 그래서 그 물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거의 변동이 없는 수준이죠. 그래도 1월 말 기준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이 시행이 됐죠. 자, 그렇다 보니까 다음 달 2월 말 기준의 미분양 현황이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자, 이 미분양 리스트 현장들 중에 올해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단지들은 특례 보금자리론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요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었을지, 그래서 올해 입주가 다가온 이 미분양 물량 쪽에 소진이 있을지 다음 달에는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오늘 살펴본 이 대구 미분양 현황 자료들은 저희 네이버 카페 자료실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자료들도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운영되는 단체방이 있습니다. 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정보나 입재 비밀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카페 메인에도 나와 있죠. 하락장에도 실패하지 않는 입지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특강을 진행 중입니다. 자, 이번 온라인 특강은 푸릉 사이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푸릉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자, 푸릉 사이트는 구독자 30만 유튜버 램군님이 운영을 하시는 이런 교육 사이트죠. 자, 여기서 특강, 부동산 특강 쪽에서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강의 시작이 3월 5일부터고 그리고 신청 기간이 3월 3일까지니까요. 수강하실 분들은 아래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푸릉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될 때 그때 1만원 쿠폰이 또 주어진다고 하니까요. 자, 그것도 꼭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